예. 아이고, 재미있으신갑네. 그죠? 수업 시간만 아니면 재밌죠? 자, 그때 되고 또 예약하면 오잖아. 그죠? 자, 우리 등기는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서 등기가 됩니다. 주등기 또는 독립등기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부기등기라는 이름으로. 자, 주등기 또는 독립등기는 아까 번호를 붙일 때 주로 어떤 번호 붙인다? 독립한 번호 1번, 2번, 3번, 4번. 그죠? 해서 주등기는 번호를 붙일 때 독립한 번호를 붙이면서 하는 등기. 요거를 주등기라고 그럽니다. 주등기. 그러면 자, 우리 갑구든 을구든 갑구와 을구의 권리가 등기되는 곳에 등기된 내용 앞에는 번호가 붙는데 그 번호 이름이 순위번호라고 불립니다. 순위번호. 자, 그래가지고 1번 예를 들어 소유권 보존 갑, 그리고 2번 소유권 이전 을, 이런 식으로 쭉 적어가게 되는데 요 번호 붙이는 방식에 따라 분류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을구에 가도 똑같이 순위번호 이렇게 되어 있고, 순위번호. 그러면 1번 저당권 A 1억, 그 다음에 2번 저당권 B 1억, 그 다음에 3번 가면 전세권 C 1억,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자, 1억 우연히 같은 거지 금액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이렇게 될 때 앞에 있는 이 번호가 독립한 번호를 썼다라고 해서 독립등기 또는 주등기라고 부른다는 거야. 이게 이제 주로 등기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자, 부기등기라고 해서 자, 기존에 썼던 독립한 번호를 그대로 쓰면서 거기에 가지를 치고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 1번, 2번, 3번, 4번 하고 이어져 가는 것은 주등기. 1 해놓고 가지 옆으로 가지를 치고 번호 하나 더 붙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가지 번호다 말이에요. 가지 번호. 가지 치고 번호 붙여서 하는 등기. 이게 뭐다? 부기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기 등기는 언제 하는 등기냐? 원칙적으로 부기 등기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했던 주된 번호로 돼 있는 등기의 순위를 유지하면서 계속 등기를 하고 싶을 때. 그래서 부기 등기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주등기의 순위를 유지할 목적으로, 순위 유지 목적 어로 이루어지는 등기입니다. 자, 1번 순위는 2번 순위보다 순위가 앞서죠? 순위가 앞선다는 얘기는 효력에 있어서도 앞선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위 또는 효력을 유지할 목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 A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이 A가 아니고 양진영 선생이다. 양진영. 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이렇게 등기가 돼 있었는데 이 이름이 제 이름 갖고 하면 좀 그런데. 자, 어쨌든 이름이 뒤에 0이 붙어서 0. 0이라는 건 제로고 이 제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모이더라. 암만 많이 벌어도 한 달에 막 20만 원씩 벌어도 모이질 않아. 그죠? 자, 그래서 이 이름에 0이 있어서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양진억. 그죠? 양진억으로 이름 바꿨어요. 자, 이 개명을 했어요. 개명. 이제 억이다, 억. 자, 이렇게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법원에 가서 개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개명은 이 법원에서 잘 안 해줬어요. 예전에는 개명을 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이 아니고 이 범죄를 혐의가 있으면서 쫓기는 사람들이 개명을 많이 하려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경찰, 검찰, 법원 이런 관공서 간에도 정보 교류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서류를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서류를 어떻게 다 처리해낼 거냐 말이에요. 맞죠? 지금은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올려두면 전부 공유가 가능하잖아. 굉장히 좋은 시대로 넘어왔는데 예전에는 그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범죄를 짓고 지명수배를 당해서 경찰로부터 쫓기고 있는 사람이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야. 개명을 하고. 그럼 개명은 어디 가세요? 법원에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법원하고 경찰, 검찰하고 정보 공유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개명을 해놓고 다음에 경찰이 가다가 저 사람 지명 수배자하고 비슷하네?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주민등록증하고 보니까 이름이 다르단 말이에요. 가세요. 그래 돼버리니까 개명 잘 안 해줬습니다. 예전에는 개명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우리 그 민주화 시대 해가지고 문민정부 들어오고 나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름도 성명권도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존엄이라는 측면에서 이름을 바꿀 것도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이 돼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태도가 바뀌게 돼요. 법원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한 번은 그래도 잘 바꿔줍니다. 한 번은. 두 번은 거의 잘 안 바꿔줘. 그러니까 만약에 개명을 꼭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한 번 바꿀 때 잘 바꿔야 돼. 두 번은 잘 안 바꿔줍니다. 물론 이제 바꿀 때도 구구절절 좋은 얘기를 써가지고 판사님이 딱 봐도 우와 바꿔줘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내면 요즘은 개명이 그래도 잘 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개명을 했습니다. 개명을 했으면 등기부상의 이름과 실제 이름이 이제 달라지게 되었죠. 그러면 이름을 바꿔줘야 되는데 한 번 등기부에 기재됐던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그 자체를 지우고 수정을 못합니다. 못하고 새로운 내용은 무조건 새로 기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 3번 밑에 가서 1번 저당권 가졌던 사람. 자, 우리 민법에서는 저당권자, 권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부에 명의가 올라간 사람 등기 명의인 요래 부릅니다. 그럼 1번 저당권 등기 명의인 표시가 등기 명의 표시. 이 등기 명의 표시가 뭐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이름, 그 사람 사는 주소,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등기법상 용어가 등기 명의인 표시예요. 등기 명의 표시. 자, 처음에는 요 이름이었고 제대로 등기되어 있었죠. 그런데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제 정상적인 개명을 했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었죠. 이렇게 등기된 후에 발생한 후발적 일부 불일치를 시정하는 것은 변경이라는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처음부터 이름이 잘못됐을 때는 경정이라는 이름으로 고쳐준다고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요거는 변경 이렇게 들어간다. 변경. 그리고 양진억 이렇게 들어간다. 이제 뭐 억만장자 되는 거지 뭐. 그죠? 자,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이름, 기존의 이름은 이제 존재하지 않으니까 중간에 선을만 요렇게 하나 꺼줘요. 자, 여러분이 나중에 등기부를 보시다가 1번, 2번 하는 앞에 번호부터 해서 전체가 선이 꺼져 있더라. 그것은 이미 소멸하고 없다는 얘기예요. 저 밑에 찾아보면 1번 저당권 등기 말소합니다 라고 등기가 돼 있고 이게 전체가 지워져 있는 거야. 그런데 전체가 지워져 있는 게 아니고 일부만 선이 가 있을 때는 그 일부가 밑에 찾아보면 저렇게 바뀌었다라는 기재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자, 문제는 3번이라는 번호가 바로 윗번호니까 4번하고 붙이면 난리 나버립니다. 자, 이 부동산이 예를 들어 갑의 을의 부동산인데 이 을의 부동산이 을의 채무 변제 불이행으로 인해서 경매로 넘어가 버렸다. 그럼 경매로 넘어가서 예를 들어 2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다. 2억. 그럼 이 2억이라는 금액 받아갈 사람 세 사람이에요. 3억 받아가야 돼. 2억 가지고 곱하기 3분의 1씩 가져갑니까? 아니고 순위에 따라 먼저 가져갑니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닌데 저당권과 전세권은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죠. 우선 변제권 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먼저 받아가는 권리예요. 그러면 1번 저당권자는 2번 3번 후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다 받아간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1번부터 1억을 전부 다 받아가고 그 다음에 2번이 1억을 받아가고 그 다음 3번 들어가려니까 돈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2억 다 받았으니까. 그럼 3번은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돈 빌려준 순서가 중요하다. 등기된 순서가 중요하다. 등기된 순서가 중요하지. 돈 빌려준 거는 하등 의미 없다고 그랬어요. 돈을 먼저 빌려줬다. 그러나 등기는 뒤에 되었다. 그러면 순위도 뒤처지는 거야. 돈은 뒤에 빌려줬지만 급하게 설쳐서 등기를 먼저 했다. 그게 장땡인 거야. 등기는 무조건 선착순이야. 먼저 등기한 사람이 장땡입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등기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먼저 받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 먼저 받아가려고 들어가면 이번에 B가 들어와서 다리를 탁 그다푼단 말이야. 잡아떨어 놓고 네 솔직히 얘기해라. 너는 이름이 진영이냐 진억이냐 하고 물으면 진억이었던 진영이잖아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이름 뭔데? 진억이지. 봐라. 진억이는 몇 번? 나는 몇 번? 어때 2번도 아직 안 받아갔는데 4번이 탁 맞죠? 그래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름이 바뀌었다. 또는 이사를 가서 주소가 바뀌었다. 이런 사실은 권리의 순위와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래 권리의 순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예전에 썼던 독립한 번호 1 갖다 쓰고 가지를 치고 번호 하나 1-1 이렇게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3번 밑에 있지만 몇 번 순위를 따라간다? 1번 순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효력도 1번 효력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름 바꿔서도 이 사람은 몇 번 순위에서 1번 순위에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요게 부기등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기등기는 아주 단순한 방식이지만 순위를 유지시켜주는 아주 효율적인 방식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기분에 따라 오늘 아침에 아침밥도 못 얻어 먹고 나왔어. 오늘 오는 사람 전부 주등기야. 와, 오늘 아침에 우짠 일로 우리 마누라가 계란찜도 해주더라. 아, 오늘 온 사람 다 부기등기야. 이런 거 있다 없다? 이런 거 없어. 없고 부기등기는 법이 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부기등기는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면 부기등기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것은 법률 규정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묻는 게 되겠죠. 그래서 부기등기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구분하는 것이 등기부에서는 기본이면서 중요하다. 자, 요런 등기들은 다 주등기로 이루어집니다. 다 주등기. 기본만 하시죠. 깊이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이것 등기들은 다 주등기로 합니다. 그런데 자, 요 등기들은 부기등기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전 등기를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합니다. 무슨 등기로? 주등기. 근데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이전 등기 합니다.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 부기등기. 자, 여러분 아직 가등기를 안 배웠는데 조금 이따가 가등기 좀 할 거예요.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소유권에 대해서 가등기 합니다. 무슨 등기로 하더라? 주등기. 근데 전세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저당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한 가등기 하더라.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했는데 아까 우리 물권 분류법 할 때 소유권과 제한 물권으로 나눴죠. 맞죠? 그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소유권이 가지는 용익 측면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죠. 그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잖아. 그럼 용익 물권과 담보 물권은 모두 무엇을 목적으로 하더라?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예요. 그러면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기 등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죠. 그런 권리들은 무슨 등기로? 주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당권, 소유권이 가지는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담보물권. 맞죠? 전세권, 소유권이 가지는 용익 권능을 제한하는 용익물권. 다 무슨 등기로 했어요? 주등기로 했잖아. 1번, 2번, 3번.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우리 저당권은 소유권만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지상권,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도 가능하다. 그거까지 배우셨어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요 밑에서 자, 이 전세권자가 돈을 빌리는데 자기는 부동산 소유권이 없어. 그래서 이 전세권을 담보로 잡히고 저당권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시죠? 그러면 3번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 이렇게 들어간다.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3번 밑에 있으니까 4번이 아니고 3번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권리 3-1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다. 소유권 아닌 권리 전세권을 목적으로 했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요거는 부기등기로 합니다. 부기등기. 그럼 여기까지 단순히 보니까 소유권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건 주등기,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부기등기. 그래 되는 거죠. 막 그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처분 제한하는 말이 나오는데 처분 제한. 자, 처분 제한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지금 기본만 조금 더 구합니다. 자, 처분을 제한한다. 남한테 넘기려고 하는데 그걸 못 넘기도록 막아버린다. 그게 처분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 처분 제한하는 등기가 우리 등기법에서는 4가지 정도가 문제가 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요 4가지가 있어요. 야, 수업하는 맛이 난다. 뭐, 여러분 눈이 초롱초롱해갖고, 뭐죠? 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하는 게 나왔는데 이게 다 처분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게 조금 더 들어가면 뭐 상법 관련하면 뭐 강제화의 개시 결정의 등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린 그건 알 필요 없고 요거 4가지 정도만 알면 돼요. 자, 압류는 우리가 세금을 안 내게 되면 국가는 세금을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금을 계속 안 내면 국가에서 세무서에서 조세 체납자의 부동산을 경매처럼 넘기는 거, 그걸 공매라고 합니다. 공매. 공매로 넘기려고 그래. 근데 공매로 넘기기 위해서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 A가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요. A 부동산 발견했어요. 그걸 공매로 넘기려면 절차가 필요해. 근데 그 절차를 밟는 동안 A가 부동산을 B한테 팔아버리고 현금화 해놓고 현금을 감춰버리면 부동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감출 수가 없어. 그러나 현금은 대표적인 유동자산, 얼마든지 감출 수 있죠. 산에 올라갈 때 물통 넣은 가방이다 하고 가방 안에 그 돈 넣어갔다가 고당봉 올라갔다가 밤까지 기다렸다가 아무도 없을 때 내려오면서 11번째 소나무 뿌리 밑에 묻어놓고 내려와서 뭐라 한다. 돈 가지고 오다가 자빠졌는데 바람 날리고 날아가 버리고 없다. 찾아보고 있으면 내 갖다 둬라. 그거 내 돈이니까 하고 거짓말하면 어디가 찾을 거야. 돈 못 찾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일단 현금화하는 걸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이 조세 체납자 A의 소유일 때는 공매로 넘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세금을 안 낸 A께 됐어요. 팔았으니까 B께 됐어요. B께 됐어. B는 조세 체납자가 아니죠? 그 사람 부동산 공매로 넘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남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둘 때 하는 게 압류라고 하는 거예요. 압류. 압류. 이 관공서는 바로 압류라고 해서 바로 묶어버립니다. 그런데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돈을 1억을 빌려줬어요. 1억 빌려서. 자, 이 상황에서 보통은 이렇게 고액을 빌려주게 되면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 설정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을은 갑을 믿고 그런 담보 설정을 안 받고 돈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고 받겠습니다라는 각서만 하나 딸랑 받았어요. 이런 건 이제 일반 채권자라고 합니다. 채권이 있는데 물건이 없단 말이에요. 일반 채권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갑이 돈 줄 때가 됐는데 안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을이 갑을 찾아가 보니까 갑이 집안에서 뛰어나오는데 이 사이에 낀 한우 2 플러스를 빼내면서 아, 돈이 없어서 못 갚았지 이라고 이빨 사이에 낀 한우 2뿔을 꺼내고 있더란 말이에요. 자, 을이 보니까 성질 난다 안 난다? 성질 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알았다. 네 부동산 내 경매 넘길 거야. 이래 했는데 여러분 저당권 전세권 배워보니까 경매 신청권과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거 배우셨죠? 저당권 전세권은 법에 의해서 경매 신청권이 있다고 바로 경매 넘기면 돼요. 그러나 일반 채권자 각서만 있는 사람은 경매 신청권이 있다? 없어요. 경매 신청권이 없다고. 그래서 일반 채권자는 이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또는 공정받은 증서가 있다든지 해서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을은 법원에 가겠죠. 법원에 가서 소송 제기해야 되겠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에 가서. 그럼 법원에서 판결 내려주겠죠. 갑은 을에게 대여금 1억 반환하라. 판결 내려주겠죠. 그럼 그 판결문이 확정되고 그 판결문이 있어야 등기소에서 경매 등기를 받아줍니다. 왜? 각서 그거는 얼마든지 위변조의 가능성이 있어요.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돈 빌려줬고 변제기가 지났지만 못 받고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면 믿어줄게. 그때는 경매로 넘겨줄게. 이래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판결은 소송 제기하면 내일 나와요.
아무리 빨라도 한 6개월 있어야 돼. 아무리 빨라도 6개월에서 많을 때는 2년 가까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2심, 3심 가버렸다? 잘못하면 어리 유언으로 아들아 네가 해결 좀 해라 이러고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갑 같은 사람, 돈 안 갖고 돈 없다면서 투뿔 후비 내는 사람은 이런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소송이 걸리면 바로 금매에서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금은 다 고기로 먹든지 산에 가 묻어놓든지 해놓고 없다 찾아봐라 있으면 가가라 묻고 죽을라도 돈 없다 이러면서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현금하면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거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할 때 어른 이 부동산을 남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 걸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때 돈 받을 목적으로 제한할 때 하는 게 가압류라고 하는 겁니다. 가압류. 이 가압류를 조금 어려운 말로 돈 받을 목적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금전 채권 보전 목적 이렇게 불러요. 금전 채권 보전 목적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하는 게 가압류야. 쉽게 얘기하면 돈 빌려주고 각서만 하나 딸랑 받았는데 안 갚더라. 경매 넘기고 싶다. 그때 남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일단 채무자 명의로 묶어 놓으려고 할 때 그때 하는 게 뭐다? 가압류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 매매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줬고 중도금 줬고 잔금 줬습니다. 그러면 을이 잔금을 줄 때는 잔금과 여러분 매매 지금 배웁니까? 자, 잔금 지급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교부가 동시 이행 관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편의점 가서 담배를 한 갑 사더라도 자, 담배 한 갑 얼마입니까? 4,500원 하고 4,500원 꺼내서 난 손에 쥐고 있단 말이에요. 왜? 담배가 와야 될 거 아니야? 돈 줬는데 돈 안 받았다고 담배 안 주면 어떻게 하나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담배 꺼내라. 손에 쥐라. 자, 하나, 둘, 셋 하면 내가 내밀고 니도 내밀어라. 자, 하나, 둘, 셋, 샤샥. 이게 뭐야? 그게 동시에. 그게 공평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보고 돈 붙으면서요. 니 내 못 믿어서 돈 붙어 달라 하지. 나 니 못 믿겠다. 담배부터 더. 니 안 되잖아. 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찌한다? 동시에 샤샥. 그게 동시행이다 말이에요. 공평하잖아. 그죠? 그래서 동시이행 항명권을 인정해서 자, 어른 잔금 줄 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다 준비가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 멀리서라도 다 됐네 하고 하나 둘 셋 샤샥 이래 돼야 되는데 어른 양 선생 같은 사람이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많은 사람이라서 잔금 먼저 던져주고 다 확인해봐라. 했더니 확인 다 하고 나서 그 돈을 런닝구 안에다 딱 넣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런닝 안에 보니까 이전 등기 서류가 있을 줄 알았더니 배꼽만 톡 튀어나와 있더란 말이에요. 자, 등기 서류 있다 없다? 안 가져왔단 말이에요. 돈은 내줬어. 서류는 안 줘. 그리고 내보고 뭐라 한다? 돈 잘 받았어. 다음에 봅시다 하고 갈라하더라. 서류는 했더니 서류는 네 알아서 하고 가버렸다. 자, 그래서 어른 갑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해다오. 그러니까 법원이 판결 내리죠.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됩니까? 판결 내려준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판결을 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갑이 만약에 이 부동산을 A한테 소유권 이전 넘겨버렸다. 그러면 이건 이제 갑의 것이에요? A의 것이에요? A 것이 됐어. 그러면 법원 판결은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 이행하라. 이리 나왔는데 이거는 갑 거다 A 거다. A 거다 말이에요. 그럼 집행 불가능한 판결이 된다. 이거 내 거 아닌데요 그거. 누구 건데? 그거 A 건데요. 그 A한테 가서 얘기하지. 나한테 얘기하면 없잖아. 내가 어째 남의 걸 내 맘대로 넘겨주노. 그리 못하지. 이래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 갑의 명의로 계속 묶어둘 필요가 있죠. 자, 이때 어른 갑한테 돈 달라 그럽니까? 권리 달라 그럽니까? 권리 달라잖아. 이렇게 돈 달라는 목적이 아니면서 묶을 때는 가처분이라는 거래요. 가처분. 뭐 경매는 다 아시는 거고, 뭐 법원 경매 넘기는 거고, 경매되어 있는 부동산은 법원 경매에 참여해서 사야지. 경매 넘어간 부동산을 현재 소유자한테 사게 되면 잠깐 등기된 동안만 내 거고 경매 절차가 완료되면 경락자에게 소유권 뺏기죠. 자, 이 부동산 등기 보니까 1번 소유자 갑돼 있더라. 근데 2번 경매가 지금 경매 진행 중에 있다. 자, 길 지나가던 을이 집 봤다. 우에 집 좋네. 이 집 사야지. 해가지고 갑 찾아갑니다. 등기부 때문에 이래 돼 있어. 경매 맞대고 갑한테 소유권 이전을 하고 넘겨받았어. 그런데 그 다음날 경매가 이루어져 가지고 A가 낙찰받았고 A가 법원에 대금을 다 내는 순간 소유권은 누가 가져요?
A가 가집니다. 맞죠?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넘겨받았지만 경매 절차 완료를 해서 소유권을 자기도 모르게 뺏기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경매되어 있는 부동산을 내 걸로 하고 싶을 때는 소유자한테서 사야 돼요? 경매 절차에 참여해야 돼? 경매 절차 참여. 물론 소유자하고 또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주는 걸 개인적으로 안 주고 그 돈을 갚게 만들어서 경매를 취하는 절차도 밟으면 되긴 돼요. 되겠지만 이 기본 얘기만 하면 요리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매되어 있는 부동산을 경매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거래를 통해서 사는 것은 그거는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므로 경매 등기가 돼 있으면 처분이 잘 된다, 거의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처분이 제한된다 이 말이에요. 처분 제한. 그래서 이 처분 제한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나중에는 이 가처분 절차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어갑니다. 가처분. 압류는 뭐 이름 알면 되고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 돈, 금전 채권하고 나오면 가압류. 돈 아닌 다른 거, 금전 채권을 제외한 다른 목적하면 가처분. 그죠? 그리고 경매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뭐 공경매 해가지고 민사집행법상 경매, 공매, 그다음 경매도 임의경매, 강제경매에서 나눠지는 거 조금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자, 소유권을 경매로 넘긴다. 소유권을 경매로 넘긴다.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소유권에 대한 경매 등기는 무슨 등기로? 지금 우리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그죠?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거 설명한 거예요. 자,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소유권을 경매 등기로서 넘기려고 할 때 그 경매 등기는 무슨 등기로? 주등기. 그런데 아까 이 전세권도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면 전세권자가 돈 안 갚으면 전세권을 경매로 넘길 수 있겠죠. 저당권자는 경매 신청권 있잖아. 그럼 전세권에 대한 경매 등기는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뭐 그런 등기는 여러분 아마 환생할 때까지 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은 돼요.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맞죠? 여러분 살아생전에 저런 느낌은 못 볼 거야. 여러분 살아생전에 지역권 등기 봤다? 우와 대단한 사람이야. 지역권 등기 봤다. 그 아마 죽을 때까지 못 볼 거야. 그러나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 맞죠? 이거 내면 못 맞출 거야. 낸단 말이에요. 지역권. 죽을 때까지 못 볼 거야. 지상권. 여러분 지상권 설정하려고 돌아다녀 보세요. 지상권 설정 안 해줘. 누가 지상권 설정해줘? 안 해준다고. 몇십 년을 빌려달라? 나중에 10년 뒤에 우리 집에 아들이 아빠 내 귀농해서 농사 지으려는데 그 땅 내한테 주세요. 30년 동안 빌려줘. 아직 20년 남았는데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긴 기간 동안 땅 빌려줘 안 빌려줘? 안 빌려줘. 여러분도 여러분 땅 30년 50년 빌려달라 한다.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안 빌려줘. 안 빌려준다고. 문제는 이해하시죠? 그런데도 지상권이 있어. 지상권은 보통은 이제 은행에서 저당권 잡을 때, 이 나대지를 저당권 잡을 때 그 나대지의 가치를 그대로 경매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나대지 위에 건물이 하나 들어서 버리면 땅은 있지만 건물 때문에 땅 사용이 어려워지죠. 그럼 땅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에서 저당권 잡을 때는 지상권도 보통 같이 설정을 해가지고 지상권 설정하면 배타적으로 내만 쓴다고 그랬죠. 그럼 그 땅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건물 짓도록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 땅을 남이 못 쓰도록 묶어놓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하는 거지 실제로 빌려 쓰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하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그런데도 시험에는 꾸준히 나오고 있죠. 우리는 일단 합격이 목적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전세권, 저당권 열심히 하고 지상권, 지역권은 안 쳐다봐도 되는데 시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자,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전세권 이전 부기, 소유권 이전 주 맞죠? 소유권 이전 가등기, 주등기, 전세권 이전 가등기, 부기등기 맞죠? 그다음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주등기, 전세권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부기등기,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등기, 전세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부기등기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소유권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느냐 소유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느냐 일단 주등기 부기등기 그 정도 그거 말고도 해야 될 건 제법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시고 자 그거 넘어가시고 358페이지를 가보시면 가등기 하는 게 나옵니다. 자 가등기는 마지막 시간에 하고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360페이지
자, 위에는 가처분, 밑에는 구분 건물 하고 나왔어요. 가처분도 우리 정시 수업 가서 하시고, 구분 건물, 여러분 집합 건물 아직 안 배웠죠? 구분 건물 한번 보죠. 구분 건물. 자, 대지권이라는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대지권. 자, 집합건물 또는 구분건물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앞으로 집합건물 또는 구분건물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원칙적으로 아파트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파트. 자, 아파트 안에 한 동의 건물이 커다랗게 써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동의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내부를 칸막이 쳐서 구분해가지고 101호, 102호, 201호, 202호 각각 구분된 건물마다 소유권을 따로따로 하나씩 인정해 주죠. 자, 101호 내 거다. 그럼 내 소유권 하나가 101호에 인정되는 거야. 102호는 비소유다. 그럼 102호는 비소유권 하나가 인정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자, 25층짜리 아파트고 계단형으로 돼 있고 양쪽에 한 호수씩 있다면 한 동에 50세대가 있겠죠. 자, 건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큰 거 한 덩어리예요. 큰 거 한 덩어리죠? 아파트 이만한 거, 큰 거 한 덩이잖아. 그럼 우리 일물일권주의라는 게 있었죠? 일물일권주의. 그럼 물건이 하나면 소유권도 몇 개? 한 개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이 전체 물건에서 소유권 몇 개 있어야 돼요? 한 개가 있어야 되는데 내부를 구분해서 칸막이를 쳐가지고 이 구분한 건물마다 소유권을 하나씩 인정해 주는 거야. 맞죠? 이게 이제 구분 건물이라고 불리는 건물이고 이 구분 건물이 집합해서 크게 한 등을 이루고 있죠. 전체를 보고는 집합 건물, 하나하나를 보고는 구분 건물 이래 부르는데 앞으로 집합 건물 나오든 구분 건물 나오든 우리는 일단 아파트형 구조물을 떠올리시면 돼. 구분 건물은 부분을 보고 하는 얘기고 집합 건물은 전부를 보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됩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 아파트형 건물, 이 구분 건물이나 집합 건물은 실제로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로서 부동산의 일부지만 소유권을 하나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부동산 요거는 독립한 한계가 아니죠. 이거 독립한 한계가 아니에요. 이 101호를 탁 띄어내면 201호 살던 사람 밑으로 폭 추락을 하게 된다고. 즉 101호 천장은 201호 바닥이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하나하나가 독립된 게 아니야. 101호 지어서 갖다 놓고 201호 위에다 쌓아놓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건물이단 말이야. 그런데 소유권을 따로따로 인정을 해주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나중에 우리 집합건물법에서 배울 거예요.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다음에 하고. 자, 오늘 중요한 거. 여기 일반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주택 같은 거. 밑에 토지가 있겠죠. 아파트도 밑에가 토지가 있겠죠. 자, 토지가 있고 모든 건물은 토지를 기반으로 해서 지어집니다. 자, 이때 이 건물이 갑의 소유라면 토지는 누구의 소유일까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우리 대법원 판결도 있잖아요. 자, 건물은 토지와는 언제나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다. 그죠? 건물과 토지는 어떤 경우에도 한 개로 다뤄지지 않아요. 별개로 따로따로 다뤄진다. 건물은 건물로서 한 개의 부동산이고 토지는 토지로서 또 한 개의 부동산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집 샀다라고 얘기할 때 실제로는 건물로서의 집만 사는 거예요. 대부분은 건물 플러스 토지 두 개를 사는 거예요. 두 개를 사는 거예요. 대부분은. 맞죠? 두 개를 사는 거예요. 다만 내가 집 샀다라고 관행적으로 표현을 할 뿐이지 실제로는 집과 그 아래 깔린 토지 두 개를 사는 거예요. 건물과 토지는 서로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그러면 내가 법률행위 자유원칙에 따라서 집을 팔 때 반드시 건물과 토지를 같이 팔아야 되느냐, 건물만 또는 토지만 팔 수도 있느냐, 건물만 또는 토지만 팔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나중에 사용에 있어서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같이 사고 파는 거지 반드시 같이 사고 팔아야 된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따로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아파트는 절대로 토지에 대한 권리만 따로 팔 수 없고 건물만 따로 팔 수가 없어요. 아파트는 강제되고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같이 사고 팔아라. 따로 못 팝니다. 왜 그러냐?
자, 여기 토지가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지을 돈은 있는데 땅 살 돈이 없어. 그런데 땅을 빌리려 했더니 땅 빌릴 돈도 없어. 그래서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주인이 관리 안 하고 방치되어 있는 땅을 찾아서 이 땅 위에 야매로 확 지은 거야. 짓고 나서 나오고 들어올 때 야간에 끔끔해졌을 때 들어왔단 말이야. 혹시 누가 친구가 있다가 알려줄까 싶어서.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화장실 간다고 불ken기 들켜가지고 집 있다는 게 탄로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와가지고 니 눕고 나가. 자, 그러면 이 건물은 토지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 근데 토지 사용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가 하면 나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물 들고 나가 이래 하겠죠. 내 토지 써야 되니까 내가 내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데 네 토지 때문에 내 사용이 방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으로서 철거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깨부셔. 그럼 깨부셔야 됩니다. 자, 누가 손해봤습니까? 갑. 갑은 적법한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죠? 그럼 갑 손해는 자기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파트 들어갔습니다. 이거 배기호예요. 자, 여기 갑이 들어왔는데 갑은 땅에 대한 권리는 안 사고 건물에 대한 권리만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권리 있던 사람들이 갑은 땅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갑 보고 얘기합니다. 나가! 건물 들고 나가! 그래서 건물을 깨버렸어. 자, 그러면 갑만 손해봅니까? 전체 건물 소유자 다 손해봅니까? 다 손해보잖아. 맞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사태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는 원래 별개 부동산으로서 따로 처분 가능해야 되지만 아파트는 한 개처럼 처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고 팔더라도 반드시 같이 사고 팔아라. 건물만 못 판다. 토지만 못 판다. 만약에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는데 건물만 저당권 설정 못한다. 왜? 건물만 저당권 설정했다가 돈 안 갚았다. 건물만 경매로 넘어가면 토지에 대한 권리, 건물에 대한 권리가 나뉘게 되죠.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건물과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같이 한 개처럼 묶어서 처리해라 라고 묶어버리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건물 소유자가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집 짓는 건물, 지목을 대라고 부르죠. 그러면 대인 토지, 대지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대지 사용권이라고 부릅니다. 대지 사용권. 자, 갑은 대지 사용권을 가져야만 건물을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아파트 같은 건물 소유자들도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있어야 되겠죠. 이걸 대지 사용권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대지 사용권. 자, 문제는 둘 다 대지 사용권을 가지는데 이 대지 사용권,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여러 개의 권리가 있어요. 우선 소유권일 수도 있고,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물건이니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토지 사용해서 건물 소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는 내 소유가 아니지만 사용권을 빌려도 되겠죠? 그래서 지상권, 땅을 빌리면, 또는 전세권, 또는 임차권, 이거 다 빌리는 권리거든요. 남의 땅이지만 빌렸다면 빌린 기간 동안은 적법하게 건물 소유할 수 있죠. 이게 다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단 말이에요. 빌렸으니까. 내 거니까.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도 대지 사용권으로 저런 권리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일반 건물 밑에 깔려있는 토지하고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 밑에 깔려있는 토지하고는 이 법적 구성이 다르다. 자, 일반 건물 밑에 깔려있는 토지는 토지만 팔 수도 있죠. 아파트 밑에 토지는 토지만 팔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야. 이건 하나로 묶여버린단 말이야. 묶여버리니까 기본적인 일반적인 등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구분되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는 것이 사용자를 빼버리고 대지권이라는 이름의 등기를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지권 등기. 자, 이 대지권 등기라는 게 이루어지고 나면 이 대지권 등기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아파트 위에 있는 건물과 밑에 깔린 토지는 따로따로 처분할 수 없다. 분리처분 금지된다. 라고 이때부터 묶어버리는 거예요. 분리처분 금지. 이 분리처분 금지를 처분의 일체성에 의해서 묶는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지권 등기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 건물만 남에게 소유권 이전 넘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조금 이따 우리 배웁니다.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도 없지만 나중에 본등기, 본등기, 종국등기라는 거가 되면 그때 되면 넘어가는 게 있어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건물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건물, 토지 같이 이전하고 같이 가등기하고 같이 저당권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아까 우리 배웠던 건물만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건물만 공매로 소유자 바뀌니까. 또는 건물만 가압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건물만 경매로 넘어가니까.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같아야 되는데 달라지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 이해되시죠? 해서 요거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토지 등기부에 위에 거 이런 거 요런 거 저런 거 다 된다 안 된다? 다 안 된다. 똑같이 안 된다. 어째 된다? 두 개 같이 해야 된다. 두 개 같이 해야 된다. 은행에 가서 돈 빌리고 저당을 잡히더라도 건물 토지 같이. 무슨 알아듣습니까? 그렇게 아파트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권리 행사에 조금 제약을 받습니다. 제약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제약이 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무슨 이름으로?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000세대 아파트가 있어요. 1000세대 아파트가 있는데 만약에 그 밑에 깔린 땅이 1000평이라면 그러면 1000세대 세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 1000명이다는 얘기죠. 그 1000명 소유자는 토지에 대해서도 다 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권리자도 몇 명이다? 1000명이다 말이에요. 1000명. 맞죠?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권리는 똑같으냐 다르냐? 달라요. 뭐 따라 다르냐? 아파트 평수 따라 다르다. 그걸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해서 자,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평당 1000만 원 이러면 30평짜리 아파트 산 사람은 3억을 냈을 것이고 50평 아파트 산 사람은 5억을 냈겠죠. 그런데 아파트 얼마나 잘 지었기에 평당 1000만 원 할까요? 그 1000만 원짜리 집에 들어가 보면 밑에는 그리스에서 가져온 대리석 깔아놓고 위에는 이태리에서 만든 샹들리에 달아놨어요. 그리고 방문은 전부 금으로 도금이 아니고 금으로 해놨을까요? 아니죠. 아니야. 그게 한 평에 1000만 원씩 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평당 1000만 원에는 건물가만 있는 게 아니고 토지 가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30평에 해당하는 돈을 낸 사람은 건물 30평. 그럼 땅에 대한 가격도 그 30평에 해당하는 돈을 낸 거고 50평 산 사람은 땅에 대한 가격도 20평만큼 더 냈잖아. 그러니까 큰 평수 산 사람은 땅에 대한 평수도 많이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거 얘기할 때 내가 아파트 사는 분들은 땅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비율이 몇 평 정도다. 요거 얘기할 때 아파트 사는 분들은 대지권 비율이 어느 정도다.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단독주택 사시는 분도 내가 우리 집 밑에 깔린 평수가 40평이니까 내가 가지는 대지권이 40평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배우다 마른 사람이다 말이에요. 왜?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은 땅에 대한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용어로 땅과 건물에 대한 처분이 묶인다 안 묶여있다? 안 묶여있는 거야. 안 묶여있는 건물에서는 대지권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에 사는 분들만이 땅에 대한 권리 뭐라고 쓴다? 대지권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대충 알아듣습니까?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 대지권이라는 용어를 조금 익숙하게 하시고 조금 더 깊은 내용은 다음에 하시고 자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358페이지 가등기를 남기는 것입니다. 가등기는 무조건 나온다. 매년 안 빠지고 나온다. 안 빠지고 나온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애껴 놨다가 조금 숨 좀 쉬고 해야 되죠. 10분 쉬었다 합니다.